2015년 아르헨티나의 작은 도시 라리오아에 위치한 한 공동묘지. 운영 시간이 끝난 후 여느 때처럼 관리 직원들은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니 뭐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유리 박스에 담긴 인형들을 목격한 건데 정말 믿을 수 없게도 인형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씨. 뭐 묻은 거 아니에요? 불가사의한 인형들이 발견된 곳은 한 소녀의 무덤가. 아이가 세상을 떠나자 아이의 부모님은 가족묘에 시신을 안치한 뒤 딸이 생전에 자주 가지고 놀았던 인형들을 유리박스에 담아 딸 곁에 놓아주었는데요. 그런데 그중 2개의 아기 인형에서 눈물 자국이 발견된 겁니다. 한 개의 아기 인형은 검은 눈물을, 또 다른 아기 인형은 마치 사람처럼 투명하고 맑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요. 아이씨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 처음 본 사람 진짜 기절했겠네. 깜짝 놀랐지.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한 묘지 직원들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곧바로 소녀의 가족들에게 연락했는데요. 아, 그 인형 설마 아직도 울고 있나요? 가족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때도 울고 있었던 건가 그럼? 한 달 전 묘지에 방문했던 소녀의 엄마 역시 눈물을 흘리는 인형을 발견하고 크게 놀랐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의심을 할 만한 게 혹시 누군가가 저 인형을 꺼내서 장난을 친 게 아닌가. 공동묘지 관리자들이 말하길 인형들은 밀폐된 유리박스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볼 수는 있어도 직접 열거나 꺼내서 만지는 건 불가능하고요. 게다가 외부에서 박스를 열었던 흔적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진짜 불가사의하다. 아우. 그 인형의 영혼이 이렇게 좀 들어왔나. 자, 이 사건이 알려지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죽은 소녀가 인형 안에 들어갔다라는 괴담이 떠돌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그 무덤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묘지에 소녀의 유령이 있었다고요. 소녀의 무덤 근처에서 밤마다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괴소문까지 확산. 묘지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까지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가족들은 인형의 눈물이 영적인 현상일 거라고 추측을 내놨고요. 딸이 정말 좋아하는 인형들인데 혹시 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인형이 흘린 눈물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소녀의 무덤 옆에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인형도 아니고 어린 딸이 아끼던 인형이니까 여기서 이런 일이 생기니 가족들은 마음이 정말 아플 것 같고 정말 그 딸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더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일본 홋카이도 이와미자와에 있는 사찰 만넨지. 이곳에는 일본 열도를 진짜 리얼 소름 돋게 한 인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인형의 사연은 19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인형은 18살 스즈키 나가요시가 자신의 3살짜리 여동생 기쿠코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심한 독감을 앓다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뒤 기쿠코를 추모하기 위해 가족 재단에 인형을 올려뒀는데 며칠 뒤 가족들은 깜짝 놀라고 맙니다. 분명히 단발이었던 인형의 머리카락이 살아있던 겁니다. 머리가 많이 자랐는데요. 저건 너무 많이 자랐는데? 이때부터 가족들은 이 인형에 딸 기쿠코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1938년경 온 가족이 당시 일본군이 점령했던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사를 가야 하자 딸의 영혼이 깃든 인형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인근의 만넨지절에 맡겼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인형에 대한 이야기는 삽시간에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갔고요. 많은 이들이 이 미스터리한 인형을 보기 위해 만넨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쿠코 인형의 이야기는 신도를 모으기 위해 절에서 지어낸 얘기입니다. 한 광부가 절에 맡긴 인형의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전설을 각색해 신도들을 모으기 위한 거짓이라고 주장한 거죠. 아니 충분히 저렇게 주장할 만한데 근데 머리카락이 진짜 자라고 있다면서요? 한 기자님 말씀처럼요. 사람들도 그런데 그 머리카락은 뭘로 증명할 거냐라고 반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학계에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인형의 머리카락 성분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형의 머리카락에서 사람이나 동물의 털을 구성하는 비늘층이 발견됐습니다. 머리카락이 인형 머리에 있는 접착제를 영양소로 흡수해 계속 자랐다는 주장이 저렇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모근 없이는 모발이 자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또 다른 주장에 의해 다시 방향을 잃고 맙니다. 정말 의문이다. 이 머리카락이 자라는 인형을 두고 사람들의 공방과 억측이 거세지자 만냉지 사찰 측에서는 영험한 인형을 왜곡하지 마시오 라며 결국 인형을 사찰 내에 봉인했다고 합니다. 왜 눈을 뗄 수 없다는 거죠? 뭐 여성을 그린 그림인데요. 아 근데 뭔가 좀 느낌이 약간 발증하고 스산하고 좀 약간 그죠? 일단 뭐 눈, 코, 입을 좀 자세히 보세요. 눈, 코, 입을 보라고? 이러니까 눈을 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꾸 보라 그러니까. 자꾸 시키니까 눈을 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2011년 전 세계 누리꾼들은 이 그림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그림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그림의 하단에는 이 그림을 30초 이상 쳐다보지 마시오라는 주의 문구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나보다 더 얘기해. 어? 자, 이 그림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그림으로 불리게 된 이유. 이 사진과 함께 올라온 게시글에 따르면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광기 어린 살인자이며 한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림으로 남겨놨다는 거죠. 피해자야? 피해자 얼굴이야 그게? 네. 아, 얘기 듣고 그림 보니까 더 찝찝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 그림에 억울하게 살해된 여성의 원한이 담겨 있던 걸까요? 자신이 그린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봤던 살인자는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 뒤 어떻게 올라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살인자의 그림이 인터넷에 공개됐고요. 계속 쳐다보니까 갑자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음. 어머. 이런 무시무시한 경험담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끔찍한 사연을 담은 이 초상화가 전 세계 누리꾼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을 때 이 그림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바로 저라고요. 알고 보니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살인자가 아닌 중국계 미국인 3D 일러스트레이터 로버트 창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판타지 시나리오 텔루리안 스카이 작품 속 주인공 캐릭터 루 공주를 그린 거라고 밝힌 겁니다. 어머. 그래서 로버트 창은 자신의 그림이 도시 괴담으로 떠돌자 황당했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이쁘네. 이제 좀 달리 보이시죠? 신비롭다. 판타지 주인공 같아. 하지 마. 2003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플래시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아, 요거 봤어요. 뭐야 이게? 빠져. 마치 주문처럼 들리는 이 노래 영상은 단조로운 리듬에 기묘한 목소리로 오소리를 뜻하는 배쩌와 버섯을 뜻하는 머쉬럼, 그리고 뱀을 뜻하는 스네이크 등의 영어 단어가 반복되어 흘러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영어 단어 빠쭈빠쭈의 발음이 얼핏 팥죽으로 들려서 일명 팥죽송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팥죽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아주 끔찍한 저주가 내려진다고 하는데요. 아 그거 왜 들려줬어? 왜 보여줘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나 따라 부를게 했는데. 아, 성격 나빠. 우리나라 초록창 지식인에는 팥죽송과 관련해 유독 이런 글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팥죽송이 자살을 유발하는 곡이다. 근데 실제로 말이죠. 팥죽송에 심취한 10대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 목적이 뭡니까? 이런 꺼림칙한 곡을 만든 이유가? 자, 풍문에 의하면 이 기괴한 팥죽송은 사이비 종교단체가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음악을 거꾸로 재생했을 때 의도적으로 메시지가 들리는 기술, 이 백워드 매스킹 기법으로 팥죽송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배절을 거꾸로 들으면 숭배를 뜻하는 레번스라고 들리고, 머쉬룸은 블러드, 스네이크는 사탄이라고 들린다고 하는데요. 모르는 거야. 아, 이거는 그 배절을 팥죽으로 듣는 것만큼이나 그냥 갖다 붙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예. 난 뭐가 들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거 뭐 끝까지 그 밝혀진 건 없는 거예요? 그 만든 사람 누구예요, 이거는? 영국의 애니메이터 존 T. 피킹이 만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가 이 괴상한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만든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전 그냥 심심해서 만들었어요. 그는요, 영상의 가사나 구성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저스트 재미삼아 심심해서 파축송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유, 뭐 지금까지 떠돌던 얘기 다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네.